고온 연료전지의 경우는 전극 반응이 아주 빠릅니다. 저온 연료전지의 경우는 표면적이나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받는 데 비해서 고온 연료전지는 전극 표면 반응이 아주 빨라서 기상의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추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상물질 전달이 MCFC에서 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그러한 증명 방법으로 불활성 청각법이나 반응 가스 청각법이나 이런 방법들을 보완을 해서 그런 것을 검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불활성 가스 청각법 중에 반응을 유량을 변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ISA법이라고 적어줬습니다. 인원가스 에디션법에 그때 이러한 반응 유량 변화가 가전압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좀 더 구체적인 백그라운드입니다. 실제 연료전지는 이런 다공질 적으로 되어 있고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키네틱을 가스 트랜스퍼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사실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검토 방법으로 대개 이런 전류나 전압을 조정시키고, 그래서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주로 이용해서 검토를 하는데, 저희 팀에서 최근에 테스트 유량 파라미터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가스 유량이 어떻게 전극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연료전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전극이 있고 전해물이 있고 기상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러한 삼상이 가스의 액체 고체에 물질 전달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전극 표면 반응이 관여하게 되고, 그때 과전압을 이러한 반응 속도는 표면 반응 속도, 그 다음에 물질 전달 속도, 그 다음에 기상에서의 물질 전달 속도는 용해등을 코에피션트. 이러한 관계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X상과 기상의 물질 전달은 MCFC의 경우는 기상에서의 특성이 라미나 플로우입니다. 이때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런 라미나 플로우로 반응 이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 바운더리 레이어가 당연히 생길 것이고, 그런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런 전극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상호관계는 이러한 관계도 기존에 보고되어 있고, 그때 물질 전달 계수는 이러한 이게 이제 VF가 반응을 유리하는 속도에 있고 비례관계 있는 그러한 반응에 유리한 데 대해서 확산 계수와 길이 이런 거에 상관관계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상에서의 경우는 필름의 두께, 여기에 대해서 X상에서의 물질 확산 계수가 영향을 미치습니다. 그래서 MCFC의 경우에서는 에너지와 캐소드의 앞에 상관관계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고 생각하면, 에너지의 경우는 수소에서 하나 반응으로서, 그 다음에 전해질이 용융탄산염의 특성상 에너지 조건에서는 수준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전극 반응 속도도 빠르고 필름 무지 얇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너지의 전극 반응 주로 이 기상에 의존하는 기상의 물질 전달에 의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캐서드의 경우는 에너지하고 틀리게 이렇게 상황을 위해서 필름을 두껍게 조절합니다. X상의 물질 전달이 관여하지 않을까. 그러한 배경으로 지금까지 그런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원가스 에디션으로 불활성 가스 계단형 청각법이라는 걸 보완을 했는데, 어떤 거냐면은 전지가 있게 되고 거기에 에너지와 캐소드의 반응이 공급됩니다. 그때 대략 어느 포인트 앞에서 어느 거리 앞에서 1.5m 거리입니다만 실험하면서 1.5m 거리 앞에서 불활성 가스
질소나 행동이나 이렇게 첨가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반응물의 유량의 시간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활성가스를 첨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반응물이 쭉 흐르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차 있던 반응물이 불활성가스에서 밀려가는 거, 반응물이 순간적으로 반응물이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불활성가스가 도착하게 되면은 이제 유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불활성가스가 이만큼 차지하게 되죠. 그러다가 불활성가스 첨가를 중지시키면 여기에 차있는 불활성가스가 계속 전체 지나가게 되는 거, 이렇게 반응의 유량은 감소하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전류를 변화시켜가면서 ISA법을 에너드와 캐소드에서 한 건데, 에너드에서 보면 이게 이제 지속 첨가 패턴입니다. 이렇게 약 30초 동안 계단형으로 첨가를 했을 때 50의 상태인데 제일기가 50의 상태에서 매력적으로 전류가 결정되기 때문에 질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반응물 분압이 낮아져서 그때는 50V가 올라가게 됩니다. 50V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근데 부하가 그리고 이제 전극 반응이 관여하는 데부터는 이때보다 좀 더 앞에서 질소 첨가와 동시에 이렇게 전압이 올라갑니다. 이것과의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경우는 질소를 넣자마자 바로 반응의 유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과전압 변화가 생겨서 증가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질소가 셀에 도착해서만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시간차가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 시에 이러한 전압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앞서 보여드린 그런 유량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였고, 이 거동이 NCFC에서의 기상물질 전달이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캐소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첨가를 하게 되면은 15A 정도에서는 명확히 전압의 증가와 감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량의 변화에 동반해서 변하는 부분이 기상물질 전달 조항이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캐소드에서는 특히 필름이 두꺼운 필름이 전달되고 액상의 물질 전달이 관여하게 되는데, 분압의 액상의 물질 전달은 주로 분압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50의 상태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는 그 차이만큼이 액상의 물질 전달에 관여하는 부분으로 생각되었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패턴으로부터 에너드와 캐소드에 각각 어느 정도의 기상의 물질 전달 요청이 존재하는 것과 액상의 물질 전달이 존재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그러한 기상의 물질 전달 요청을 어떻게 어느 정도 정상적, 정량적으로 밝혀내는 과정인데,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상의 과정은 이 기상의 물질 전달 기에서의 물질 전달 속도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관관계로부터 이것은 전류가 이제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의 과정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상물질 전달 계수는 유속의 유량에 의존하게 되는데, 일정 부하에서 반응물의 유량은 이용료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넣어주는 반응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모되는가가 이용물인데, 그래서 이 기상의 과전압은 이용률의 함수로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변하는 것을 유량만으로 볼 때 이용률의 파라미터로 상수로 치환해서 이런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게 여기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냐면, 이렇게 질소를 첨가했을 때 유량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유량 변화가 발생할 때 전압 P가 발생하게 되고, 그 전압 P 값을 VA, 델타 VA라고 하면, 델타 VA는 넣기 전 상태와 넣은 후 상태의 과전압의 차이입니다. 이때는 이제 부하식이기 때문에 과전압이 존재하게 되고, 50위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피크가 관찰되는 것을 또 과전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전압의 차이인데, 이 과전압의 차이는
상승으로 치어나가는 이러한 델타 V는 노후의 이용에 따른 한번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그래프인데 에너드와 캐소드 모두 이렇게 위량 변화에서 전압 피크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상관 관계를 만족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에너드의 물질 연달 저항에 의한 과전압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고 캐소드의 경우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캐소드의 경우에 약간 슬로프가 틀린 것은 이게 유량이 이용률 0.6 상태인데 이용률 0.6이 되게 되면 반응 유량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어서 캐소드의 경우는 특성상 어느 일량 이하에서는 물질 연달 저항이 급속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으로부터 슬로프가 커진다는 것도 처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연구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면은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앞서 그런 피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그때 거리를 변화시키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검토했습니다. 이 그림은 그 거리를 넣은 질소 도입부하고 전지와의 거리를 0.8m, 1.5m, 4.8m로 바꿨을 경우에 50V의 거동과 15A의 전압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50V 때 보면은 0.8m, 1.5m일 때는 그까지 차이가 나타나다가 4.8m일 때 전압 상승이 2000개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서 질소가 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에 따라서 딜레이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중극시의 전압 변화를 보게 되면 이게 0.8m일 때는 볼륨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렇게 약간 작은 피크가 가죠. 물론 정상적으로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동량 거동보다는 정량적으로는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1.5m일 때는 약간 더 커지다가 4.8m에서는 아주 끝이 평평한 전압 피크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끝이 평평한 피크가 얻어진다는 얘기는 이 4.8m 거리 동안에 반응의 유량 변화가 일정한 속도로 유지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전압이 이렇게 전압 피크가 평평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 반응물이 유량이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 두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부터 에너드에서의 이런 피크는 반응을 유량에 의존하는, 즉 유속에 의존하는 관계로서 이런 피크가 이상물질 연달을 나타내는 고정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앞서 넣은 유량이 질소율 0.3L 범위에서 왔는데 0.2배로 올렸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2배로 넣었을 경우도 이렇게 끝이 뭉툭한 평평한 피크가 되어서 역시 에너지에서는 분압보다는 이게 질소를 그만큼 넣게 되면은 셀 내의 반응의 분압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평한 피크가 된다는 것은 그 에너지에서는 반응의 유량, 유속에 상당히 의존하는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앞서 이러한 상관관계로 이 슬로프를 얻게 되었는데 이런 그 거리에 따라서 질소 도입부와 전지까지의 거리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는데 거리가 짧으면은 슬로프가 작게 나타나서 우리가 추정하는 과정합치가 낮게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 이 초록색 그 다음에 4.5m, 4.8m 정도에서는 포화되는 값을 나타내는 것부터 적어도 어느 정도 거리를 가져야만이 이 ISA법으로 평가하는 에너지의 기상물질의 정량적인 평가가 타당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 캐서드 결과입니다. 캐서드 결과도 50V 상태에서는 이때는 반응의 분압이 줄어들면은 50V가 감소하게 되고요. 각각 특성으로. 이것도 거리에 의존하는 경향을 명확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극 시에는 이런 반응을 증가 시에 피크가
에너드하고 틀리게 높이가 거의 일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캐소드의 반응 특성에 의존하는 것인데, 캐소드는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 캐소드의 물질연소 저항은 주로 산소 스페시스가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캐소드에는 산소와 CO2가 공급되기 때문에 주로 CO2의 높은 용액들에 의해 주로 산소 스페시스의 부족이 물질연소의 저항의 주 원인인데, 이런 상대적으로 산소만의 물질연소 저항이 있다 보니까 그 저항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유량이 반응의 양이 약간만 증가해도 그런 저항이 상당히 쉽게 해소됩니다. 그래서 고리에 상관없이 끝이 묵직한 피크가 얻어졌고, 반대로 유량이 줄어들 때는 이렇게 피크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향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이거는 질소 넣는 양을 2배로 하는 경우입니다. 좀 더 가혹한 조건으로 측정을 15A에서의 전압 변화를 측정하는 것 같으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별 차이 없었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에너드하고 특이한 편리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렇게 전압이 툭 떨어지는 이유는 캐소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액상과 기상의 혼합물질 전달의 과정이다 보니까 반응을 유량의 줄어들게 되면 기상의 물질 전달이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그 증가된 저항에 의해서 액상의 물질 전달 농도 차이를 아주 심화시켜서 액상과 기상의 저항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반응을 증가할 때는 기상의 물질 전달 저항만 증가될 거다. 반응을 유량이 떨어지게 되면 기상과 액상이 같이 저항을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의 그런 에너드에서의 상황관계와 같이 캐소드의 상황관계를 나타내 보았는데, 이때는 캐소드의 특성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평평한 피크가 거리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것부터 이 슬로프도 거리에 그다지 의존하지 않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캐소드의 경우는 질소 도입부하고 전지까지의 거리에 그다지 과전하는 변화가 영향받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에너드 및 캐소드에서 IS 측정 결과 전압 피크가 플러스 도입과 전지까지 거리에 의존하는 것을 알았고, 특히 에너드의 경우는 평평한 전압 피크가 얻어져서 기상물질 전달 유속 과정을 나타낸다고 생각되고, 캐소드의 경우는 액상 기상의 혼합물질 전달 유속 과정으로 유량 감소 시에 저항이 크게 증가합니다.